여러분, 절대 오이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간이 망가지고 신장까지 손상됩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오이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보약이라 불리는 수박, 무심코 드셨다가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이와 수박, 이 두 가지 여름식품의 놀라운 효능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내과학회 소속 전문의들과 하버드 의과대학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오이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 3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오이를 잘못 먹어서 병원에 실려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수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수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박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 근육 건강까지 다 잡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실패 없이 꿀수박 고르는 비법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5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여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오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이를 그냥 시원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이는 우리 몸의 여러 방면으로 이로운 작용을 하는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고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오이를 제대로 알고 자주 드신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건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자식 키우랴, 생활비 벌랴,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밥심으로 일한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돈이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수분 보충입니다. 오이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줄어듭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피로감, 집중력 저하, 피부 건조, 심지어 변비까지 일으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갈증이 느껴지면 바로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둔해집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고, 그러면 더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면 더 갈증을 못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세 되신 분인데요. 늘 피곤하고 피부가 거칠어져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물으셨답니다. 하루에 2~3잔 정도라고 하셨더니 만성 탈수가 원인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오이를 2~3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하셨대요.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물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오이만으로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하신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기신 거죠. 두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여러분, 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주변에 고혈압 안 가진 분이 오히려 드물잖아요.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 소금기를 빼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잖아요. 된장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맛은 좋지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정말 흔한 질환인 겁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60%가 넘습니다.
10명 중 6명이 고혈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관도 건강해져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이만으로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식품으로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늙는지 아세요?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것은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갈색 사과처럼 산화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사과가 갈변하지 않도록 레몬즙을 뿌리는 것처럼 오이의 항산화 물질이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쿠쿠르비타신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절 통증, 만성 염증 같은 질환 예방에도 좋은 보조식품인 거죠. 우리 세대는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무릎이 시리고 계단 오르기 힘든 분들께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소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우리 세대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오이의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노폐물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대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심한 경우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위장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천연 변비 해소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효능입니다. 바로 혈당 조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신다거나 갈증이 자주 나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보신다면 혈당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섬유질이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오이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15%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한 알의 효과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이 껍질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을 깎으시면 좋은 성분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이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수분 보충, 혈압 조절, 항산화, 소화 건강, 그리고 혈당 조절, 기억하시죠? 이 5가지만으로도 오이는 우리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오이를 그냥 드시면 50점짜리입니다. 함께 먹으면 효능이 2배, 3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이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신 조합입니다.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오이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조합은 우리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땅콩 버터에는 식물성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혈관 건강도 약해지기 쉬운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혈당 관리입니다. 여러분, 출출할 때 뭘 드시나요? 과자를 드시나요? 빵을 드시나요? 이런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에 설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이에 땅콩 버터를 곁들여 드시면 혈당 상승 없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땅콩 버터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간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세대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땅콩 버터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오이에 땅콩 버터를 살짝 찍어 드셔보세요.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싼 수면제나 영양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궁합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세트산이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식사 전에 식초를 소량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먹었다 하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식초가 위의 산도를 조절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식후 불편함을 확 줄여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효능이 있습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줍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쌓입니다. 식초가 이 노폐물을 녹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세 되신 분인데요.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걷기가 힘드셨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하셨대요. 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오이를 얇게 썰어 사과 식초에 살짝 버무려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다리 부기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셨대요. 3주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체내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부종이 완화된 겁니다. 특히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면 건강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집에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세 번째 궁합은 사과입니다. 예부터 사과는 건강의 상징이었죠.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심혈관 건강, 면역력 유지, 뇌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이고요.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요즘 들어 화장실 가는 게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오이까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몸속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사과가 항산화와 장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 둘이 만나면 수분,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까지 한 번에 챙기는 균형 잡힌 간식이 되는 겁니다. 보약을 드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보약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요. 사과의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급격한 혈당 변동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맛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세대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이와 사과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는 한 끼가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 드시면 더 재미있겠죠? 자,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궁합을 알아봤습니다. 땅콩 버터, 식초, 사과.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주의하셔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몸이 찬 분들은 오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편이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소화력이 약하며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한의학에서도 찬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몸이 찬 분들이 생으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여성분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오이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를 3개씩 드셨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신 겁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복통과 설사가 심해졌습니다. 한의원에 가셨더니 체질상 소화기가 냉한 분이라 찬 오이가 위장에 큰 부담을 줬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좋다고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 후로 오이를 살짝 데치거나 생강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후로는 속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인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오이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분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필터가 막히면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듯이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껍질 세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에 잔류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안전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껍질을 깎아 드시되 식이섬유는 다른 채소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번째,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쓴맛을 내는 동시에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빈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공복에 오이를 과하게 드시면 메스꺼움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간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오이는 수분 보충, 혈압 조절, 항산화, 소화 건강,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땅콩 버터, 식초,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다만 몸이 찬 분과 신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시고 공복에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 보약이라 불리는 수박. 그런데 여러분 무심코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박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전체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을 흘리기 쉬운 여름철에 이보다 좋은 수분 보충제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목이 안 마르다고 해서 몸에 수분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아까 오이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는 탈수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박처럼 맛있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정말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면 마루에 앉아서 온 가족이 수박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시죠? 수박은 우리 세대에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가족의 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 하면 토마토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수박의 라이코펜 함량이 토마토보다 1.5배나 높습니다. 토마토보다 수박이 더 좋다니 의외시죠?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뿐 아니라
몸속 장기들의 노화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시면 수박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하고요. 라이코펜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좁아진 수도관을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넓어지면 물이 잘 흐르듯이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흐르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네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수박을 드시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기운이 나는 느낌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시트룰린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해줍니다. 우리 몸을 배터리에 비유하면 수박이 충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손전화기가 꺼지듯이 우리 몸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할 때 수박 한 조각이면 기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손주 얼굴을 또렷하게 보려면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수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망막 기능을 유지하고 황반 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즘 손전화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게 되잖아요. 눈 건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바로 항암 작용인데요. 수박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수박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박의 6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수분 보충, 노화 방지, 심혈관 건강, 피로 회복, 눈 건강, 항암 작용. 이렇게 좋은 수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수박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잘못 드시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4가지 위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에는 자연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박을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드시나요? 한 조각만 드시나요? 아니면 서너 조각 이상 드시나요? 대부분 서너 조각 이상 드시잖아요. 문제는 수박이 물처럼 시원하게 넘어가다 보니 과식하기가 정말 쉽다는 점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다 보면 오히려 혈당 관리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에 종이컵 한 컵 분량 약 15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당뇨가 있으셔도 수박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박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아까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필터가 막힌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 여름에 수박을 하루에 반 통씩 드셨습니다. 시원하니까 밥 대신 수박을 드신 거예요.
평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셨는데 수박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드셨던 겁니다. 며칠 후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셔서 급히 응급실에 가셨는데요.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박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박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수박을 빈속에 드시면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위경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실온에 잠깐 꺼내놓았다가 드시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수박 섭취인데요. 여러분 저녁에 수박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두 조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을 완전히 망칩니다. 수박은 수분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면을 방해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방해되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감이 2배가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잠을 못 자면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남성분들은 야간 소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박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박과 함께 먹으면 위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 삼겹살이나 치킨을 드신 후 후식으로 수박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소화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위에 오래 머뭅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위 속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고 심하면 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위산이 약해지신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수박의 당분이 섞이면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자극해서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신맛 과일과 함께 드시면 위험합니다. 수박과 감귤류를 함께 드시면 상큼하고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 과일은 소화되는 시간이 서로 다르고 위산 분비를 각각 다르게 자극합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정체되거나 부패하면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박을 드신 직후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더운 날 시원하게 목을 적시고 싶으신 마음은 우리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박으로 위가 이미 팽창해 있는 상태에서 탄산가스까지 들어가면 복부 팽만, 위통, 메스꺼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 위경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수박을 드신 후에는 맹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박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3가지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기름진 음식, 감귤류, 탄산음료,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수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궁합은 뭘까요? 지금부터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궁합들은 혈당 조절, 뼈 건강, 근육 유지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치즈입니다. 수박은 달콤하지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치즈를 곁들이시면 당 흡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게다가 치즈 속 칼슘은 수박의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세대,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잖아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됩니다. 치즈와 수박을 함께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이웃들에게 알려주시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우리 주변 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수박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반면 견과류는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박이 급속 충전이라면 견과류는 완속 충전인 겁니다. 둘을 함께 드시면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혈관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삶은 계란입니다. 이 궁합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삶은 계란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유지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한재활의학회에 따르면 6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가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박과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가벼운 한 끼 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계란 속 콜린은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궁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의 섬유질과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는 더운 날 가볍게 챙기는 간식으로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요구르트에 수박을 잘게 썰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들도 좋아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수박을 고를 때 겉만 보고는 맛있는 수박인지 알기 어려우시죠? 두드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어떤 소리가 좋은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 없이 꿀수박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꼭지를 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지가 너무 파릇하고 길게 살아있으면 아직 덜 익은 수박입니다. 반대로 꼭지가 짧고 마르면서 살짝 말려 올라간 모습이라면 충분히 익은 수박이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꼭지 주위가 오목하게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속까지 수분을 잘 빨아들였다는 증거이거든요. 둘째, 배꼽을 보세요. 수박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너무 크고 튀어나와 있으면 덜 익었거나 당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모여있는 배꼽이 더 단 수박입니다. 배꼽이 작을수록 좋다고 기억하세요. 셋째, 줄무늬를 보세요. 초록색과 검은 줄무늬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대조되는 수박을 고르세요. 줄무늬가 굵고 선명할수록 속이 잘 익었고 단맛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줄무늬가 흐릿한 수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두드려 보세요. 이제 어떤 소리가 좋은 건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텅텅 울리는 소리는 아직 덜 익었다는 뜻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퍽퍽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면 속이 꽉 차서 당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묵직한 소리가 좋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꼭지가 짧고 마른 것, 배꼽이 작고 단단한 것, 줄무늬가 선명하고 대조가 뚜렷한 것, 두드렸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나는 것. 이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실패 없이 맛있는 수박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에 가시면 꼭 써보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이의 효능과 주의사항, 수박의 효능과 위험한 조합, 그리고 최고의 궁합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45분 넘게 건강 공부를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오이는 수분 보충, 혈압 조절, 항산화, 소화 건강,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땅콩 버터, 식초,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다만 몸이 찬 분과 신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시고 공복에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둘째,
수박은 수분 보충, 노화 방지, 심혈관 건강, 피로 회복, 눈 건강, 항암 작용까지 6가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과 신장이 약한 분은 조심하시고 저녁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기름진 음식, 감귤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수박은 치즈, 견과류, 삶은 계란,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 근육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이와 수박, 제대로 알고 드시면 여름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긴 세월이 길었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안심하고 손주들과도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